정말 어이가 없네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현재 독일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김민재 탓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데, 나 처음부터 진짜 뮌헨 가는 거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요. 네. 솔직히 김민재에 대해 비난하는 평가들은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던가 말던가. 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 맞기도 하지만 이건 진짜 좀 심했죠. 여러분, 축구에서 실점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그냥 너무 잘해서 얻어맞은 실점과 개인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실점, 네. 팀 조직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실점. 그래서 그 실점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들이 필요합니다. 토트넘에서도 무리뉴 감독이 실점 많을 때 계속 수비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강조했었잖아요. 김민재는 센터백 수비수입니다. 수비수는 실점을 최소화하라고 상대의 공격을 막으라고 있는 포지션이죠. 특히 중앙에서요. 기본적으로 개인 1대1 매치가 아니면 조직력,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빛만 봐도 통한다. 성향, 운동 능력, 거기다 선수의 성격까지 파악이 되면서 조직력은 완성이 됩니다. 게으른 선수가 꼭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게으른 선수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게으른 선수도 실력 발휘하기도 합니다. 김민재는 포지션에 따라서 골키퍼와 센터백 파트너, 윙백과 미드필더와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축구는 공격수까지도 수비 가담이 필수가 되어 있고 미드필더는 더욱 그렇죠. 근데 애초부터 이 팀은 미드필더들이 수비 가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투엘이 선택해놓은 뮌헨의 미드필더는 고레츠카, 키미, 라이머입니다. 키미는 주급이 37만 5천 유로이고 고레츠카는 34만 유로입니다. 라이머도 17만 유로입니다. 맨시티를 제외한 최고 주급의 미드필더진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 중에 누구도 라이스급 미드필더는 없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기본적으로 수비력에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고스란히 수비 라인 쪽에서 부담이 생기죠. 그런데 그 부담을 다 채우기 위해서 김민재를 데려온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재의 수비 범위가 넓지만 거기에도 파트너 센터백과 윙백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공격적인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인 공격 태세를 갖출 때 그럼 사이에 공간이 많이 비게 되죠. 그럴 때 수비수들도 라인을 올려서 틈을 좁히면 나머진 후방이 문제가 생기지만 여기서 김민재의 강점이 발휘되면서 상대가 라인을 깨더라도 1대1 대인방으로 박살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뮌헨은 그런 전술 자체가 안 돼요. 저 미드필더들이 활동량만 좋을 뿐 압박도 약하고 스피드도 느리고 별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투엘에게도 골치 아픈 부분이겠죠. 그래도 이걸 조율하는 게 감독의 몫인데 한 달 후면 떠날 양반이 뭔 욕심이 있겠어요. 이미 뮌헨의 자본이 많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잖아요. 조직력 자체가 문제인 뮌헨이라는 겁니다. 김민재는 이미 나폴리 때부터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본인 스타일의 축구가 아니라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겠다고요. 지금 뮌헨이 중구난 방식의 축구인데 김민재가 어떻게 다 해결을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만약 축구를 2대1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김민재가 타고난 수비수라고 해도 2대1로 붙으면 페널티킥 골 확률보다 득점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김민재 오랜만에 출전한 이 경기에서 3실점 모두 판단 미스에서 비롯된 실점이었습니다. 개인 수비 능력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민재처럼 열심히 뛰는 선수도 없고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수가 없다면 그건 신이고 그게 운이 좋은 거겠죠. 김민재는 컨디션도 좋다고 했었고 배울 게 있다고 인터뷰했었습니다. 실제로 축구 분석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평점이 7.8로 대단히 높으며 양팀 모두 수비수 중에 최고 평점이었습니다. 물론 판단 미스라는 것도 실력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럼 김민재가 페네르바체, 나폴리에서 그런 판단 미스라고 하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이곳 독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조직력이 안 좋은데 김민재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약점이 여기저기 저기까지 다 보이는데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대활약을 했을 때는 세리에 팀만 침몰시킨 게 아니라 리버풀도 침몰시켰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 탈락했을 때도 김민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었죠. 그때 스파르티 감독의 공격 축구이면서 선수들의 호흡이 잘 맞으면서 촘촘했고 미드필더 특히 로버트카의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도 매우 좋았습니다. 언제 김민재가 혼자 다 해서 팀이 좋아졌다고 했나요? 아스날이 지난 시즌보다 더 안정적인 실력을 보인 것도 라이스 영입이 가장 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이스 영입으로 득점은 늘고 실점은 줄었습니다. 라이스는
굳이 따지자면 최적의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체력과 활동량, 태클, 인터셉트, 리커버리, 오히려 킥력이 더민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공격력이 토트넘보다 약한데도 미드필더가 강하니까 우승 후보가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EPL에 와서 뛴다면 순위표 어디쯤이나 위치해 있을까요? 우승권, 빅4의 챔스권, 빅6 유로파리그, 라이벌 도르트문트에게는 홈에서도 무득점 참패였고 레버쿠젠에게도 발렸고 심지어 승격팀에게도 2골밖에 넣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뮌헨이 언제부터 가까스로 승리만 하면 되는 팀이 됐습니까? 뮌헨은 적어도 분데스리가 안에서만큼은 승리에 대해서는 큰 의심이 없었던 팀이죠. 사실 뭐 이기냐 지냐가 아니라 몇 골을 넣고 이기냐를 더 많이 생각하기도 했던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시즌 보세요. 몇 골 차로 이기느냐가 아니라 그냥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팀이 돼버렸습니다. 승격팀 하이뎀하임에게 충격적인 역전패. 마치 뭐 김민재 때문에 뮌헨의 흑역사가 쓰여진 것처럼 말하는데 독일의 자존심이자 독일 축구 그 자체인 뮌헨의 추락에 희생양이 필요한 건가요? 네. 경기 스탯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AI 평점들 7.8점이라고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자고요. 김민재의 기록들을 태클 성공 80%, 인터셉트 3회, 클리어링 5회, 리커버리 10회, 볼 경합 성공 12회, 볼 경합 실패 3회, 심지어 지상볼 경합은 승률이 100%였습니다. 팀 압박, 수비 공간 커버, 팀으로서의 조직력이 모두 무너져 버렸던 경기에서 실점 장면에서 나온 실수 한두 번 때문에 이 모든 멍해를 김민재에게 씌운다? 와, 이게 말이나 되는 경우입니까?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네. 와.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벤치도 앉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느려도 너무 느려서 도저히 프리미어리그의 수준에서는 뛸 수 없다는 평가와 판단이 끝난 선수란 이야기죠. 그냥 미드필더부터 문제가 심각하니까 적당한 중위권 팀들처럼 경기 템포 죽이고 경기하겠다고 투엘이 작정한 겁니다. 다이어를 쓸 때는 다이어의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라인을 내려서 수비에 안정감을 더 주고 근데 또 김민재를 쓸 때는 라인을 왜 그렇게 올리냐고요? 그리고 라인을 올릴수록 뒷공간의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다른 선수들의 활동량과 수비 커버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주지도 않는데 심지어 고레츠카, 키미 이런 선수들은 발이 느리기로 유명한 선수들인데 김민재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바뀌냐는 겁니다. 김민재한테 왜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산만한 덩치에 스피드도 엄청나고 진짜 무슨 짐승 마냥 빠르게 따라붙어서 막아내는 모습을 자주 보이다 보니까 유럽 현지에서도 몬스터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른 발에 우월한 피지컬로 지상이든 공중이든 압도적인 경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넓은 수비 범위와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앞에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이게 김민재의 최대 장점 아닌가요? 그럼 그에 걸맞게 이런 장점들이 드러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지. 아니 적어도 기본적인 수비 조직력은 갖춰놔야지 최상의 리그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뮌헨은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선수단 가치 5위인 팀입니다. 무려 9억 2,945만 유로의 선수단 가치를 자랑하죠. 다이어 데리고 중위권 팀처럼 경기하려고 하면서 무슨 어이없게 김민재 탓이야? 네. 다음 감독이 누가 오는지에 따라 김민재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발 현대 축구에 맞는 눈 시원시원한 그때 나폴리식 축구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여튼 독일 축구 한국과 엮인 게 많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수모를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스날에게 첫 발리길 눈 뜨고 응원할 것입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열받은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